자, 오늘 5회차 영노화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파이토케미컬이지만 오늘은 인체 내 영양소 전체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 영양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노화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은 신체에 골격이 있고 신체의 어떤 구조죠. 그러니까 신체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안에 기본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포 하나가 잘 먹고 살고 잘 활동을 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죠. 세포 하나에 공급되는 모든 영양소는 외부 또는 내부에서 생겨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외부 영양소, 내부에서 생겨난 걸 체내 물질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내외부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이 세포 내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죠.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인간의 몸은 자연의 일부이죠. 네, 자연의 물질이 들어와서 나를 만들고 또 나의 물질이 또 자연으로 대사 과정을 통해서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순환적인 측면에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인간의 몸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자연계 원소와 신체 내 원소를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영양소, 원소와 영양소는 다릅니다. 원소는 지구상에 있는 영양소, 지구상에 있는 더 나눌 수 없는 그 물질을 말하고 그것들이 결합된 거를 우리는 영양소 또는 화합물질이라고 하죠. 그럼 이 노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인간의 유전자 요소와 밖에서 들어오는 영양소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들의 정상성, 향상성, 항상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영노화의 비밀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인체의 영양소는 크게 이렇게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까지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면 10대로 해볼게요. 10대 영양소. 이게 10대 영양소는 뭐겠어요? 공기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영양소 구조가 잡히는데 우선 원래는 이제 물과 공기가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양소들의 움직임이 결국 건강과 영노화의 비밀이죠. 보통 5대 영양소는 건강 요소로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해야만이 인간은 건강하다. 건강함의 표준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표준이 시간이 가면서 6대 영양소라는 식이영양소, 즉 식이섬유가 추가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화합물질들 있죠. 여러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결국 7대 영양소라는 화합물로, 파이토케미컬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대 영양소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영양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노화를 일으키는 요소는 노화를 일으키거나 노화를 막아주는 요소가 바로 이 6대, 7대가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8대는 또 함께 해서 다 새로 생겨난 물질처럼 보여졌는데 사실은 체내 물질은 원래부터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던 거고 이것도 우리가 밥 먹을 때 야채를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어떤 채소를 먹으면 다 우리 몸에 들어왔던 것들입니다. 지금 그 이름만 하나 붙여진 거죠. 학문적으로 이미 체내 영양소는 있었으니까요. 식이영양소도 있었죠. 단지 이것들이 가진 기능들을 이제서야 우리가 재부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는 이 인체의 그 상태를 만드는 필수 영양소라면 최근에 와서 이 아랫부분들은 대부분 다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영노화의 비밀은 바로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전체가 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겠죠. 어느 게 하나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수 영양소라는 관점에서 이 전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연계 원소와 신체 내 원소를 잠시 보면 자연계 물질의 수는 현재 11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118종은 인간이 만든 원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원소까지. 네. 그리고 이 118종 중에서
신체가 사용하는 원소는 현재 54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발견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54종 정도. 그리고 이 54종 가지고 만들어진 성분은 현재 이렇게 수분. 물은 어차피 H2O잖아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면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하나죠. 118종의 수소, 산소가 있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화합물이 된 것이 바로 이 물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거의 70%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지방 15, 20%, 그리고 무기질 4%, 탄수화물, 당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질 1%, 4%, 이 무기질 4%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극미량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파이토케미컬이 14만 종이라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아직 발견 다 된 건 아닙니다. 발견된 것만 14만 종으로 명칭이 있는 것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칭 없는 거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 1%도 되지 않는 그런 파이토케미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얘들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양소 중에서 불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건 아니죠. 에너지로 쓰는 건 아닌데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요? 얘들이 가지는 역할들은 기능성, 즉 인간의 몸을 유지시켜주는 서로 통신성, 그리고 전달해서 어떤 것을 깨워주는, 그러니까 전기 신호와 같이 화학물질의 신호가 있죠. 이러한 신호를 만들어주거나 어떤 활동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오늘 현재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인체 내 영양소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크게 5대 영양소가 있고요. 5대 영양소는 오늘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로 나누어져 있죠. 이건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와서 이 5가지로 했지만 과거에는 요 3가지만 알았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몰랐을 때가 오래지 않아요. 비타민 알았을 때가. 비타민 몰랐을 때 우리 선원들이 바다에서 각기병으로 죽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근대에 와서 알게 된 거죠. 어쨌든 5대 영양소가 인간의 필수 요소다. 필수 영양소 요소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이섬유를 발견하게 되죠. 식이섬유를 몰랐던 건 아니에요. 원래 알았죠. 근데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그냥 하나의 식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어떤 찌꺼기다. 우리 몸에 별 필요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배출되는 개념으로만 봤죠. 그리고 배출되는 개념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장 쪽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나고 그걸로서 그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효과가 너무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것도 현대에 와서 발견된 것이죠. 그 가치가. 그러니까 좀 재밌잖아요. 원래 과거에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에서 작업을 했죠. 이미. 근데 그 기전이나 과정들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6대 영양소는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난소화성 고분자 물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체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안 되나 장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인체에 매우 유익한 결과를 나타나 이거죠. 그러면 분해가 되니까 분해된 물질들이 우리의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장에서 분해가 안 된 거는 우리의 혈액으로 못 들어갑니다. 초반부에 오해를 받았다가 이렇게 85년에서야 식이섬유를 인간의 소화에 분해되지 않는 식품 고분자 난소화성 성분으로 정하고 식이섬유 효능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기능을 보면 충족 시에 식이섬유가 충족 시에 개선이 되는 부분, 그 기능 잘 보십시오. 담즙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콜레스테롤 조정하고 동맥 경화 개선, 음식물의 장내 통과 속도 정상화,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개선이 되죠. 또 예방을 해주죠.
대장암을 방지하는 물질을 생성시키고 대장의 발효를 위한 영양원, 계실염이라고 대장벽에 계실이라는 그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변이 머물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소화기 질환입니다.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혈압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또 강화시켜주는 역할은 대변, 위장 운동, 소화액의 분비, 대장의 운동 활발, 위장 포만감 유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부족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비, 비만, 충치, 중수염, 대장암 등의 질환이 발생하고 이거 충족 시와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고혈압과 당뇨병, 생활습관병이 발생하고 과잉 시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철분, 아연, 칼슘 등 무기질의 흡수를 막아서 탈모, 빈혈, 뼈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잉이라는 말은 이 식이섬유에 철분, 아연 중요한 이 무기질들이 식이섬유가 끌어안고 배출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주요 식품 재료는 전곡식 통곡물이라고 그러죠. 현미, 보리, 기리, 통밀, 고밀 모든 그 곡식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통곡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정제 없이 먹어야 되겠죠. 콩과식물 많이 들어있습니다. 뿌리채소, 그 다음에 과일류, 채소류, 그리고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견과류. 그렇게 보면 모든 식물에는 다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우리가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섭취 방법으로 본다면 현재 맵기, 잡곡밥, 나물, 반찬 한 가지만 먹어도 우리 몸의 식이섬유 공급은 충분하다. 그래서 보리밥이 제일 높죠. 잡곡밥, 고구마 볶음, 거의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들어있죠. 그래서 식이섬유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먹어야 된다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미소생식에는 기본적으로 식물을 분해시키는 분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먹어야 된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이제 7대 영양소에 대한 지식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합물인데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그러죠.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핵심이 바로 이건데 이 파이토케미컬은 간단하게 말하면 식물이 자신을 생존, 보호, 성장 이 세 가지입니다. 생존하거나 보호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물질들, 땅에서 들어오는 물질, 그 다음에 태양빛, 그 다음에 공기 등 모든 물질들을 이용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 몸에서도 그 호르몬을 분비시키잖아요. 우리 몸에 지금 3000종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체내 물질이 식물에서 만들어내는 체내 물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걸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식물에서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식물도 자기를 보호, 유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식물 내에서. 그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는 매우 유용한 그런 물질이 되더라는 거죠. 파이토케미컬은 좀 남한테 설명할 때 알아들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파이토와 케미컬 합성어입니다. 파이토가 식물이라는 뜻이고 케미컬이 화학이니까요. 파이토케미컬. 또 영어로 피토케미컬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식물 생리활성 영양소, 식물성 항산화 영양소라는 말로 쓰는데 정확하게 항산화라는 말은 이 파이토케미컬의 어느 부분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컬이 번호고 요게 더 맞습니다. 식물 생리활성 영양소. 그 기원을 보면 칼렌보그라는 사람이 명명을 했고요. 이건 사실 그 발견을 좀 일찍 했어요. 1900년 초였어요. 1900년 초에 발견을 했는데
그동안에 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80년 이래로 식물학과 영양학 그리고 양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면서 오늘날 파이토케미컬이 일반화된 겁니다. 자, 종류로 본다면 전체 종수는 약 14만 종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1988년에 8만 8천 종, 현재 14만 종으로 밝혀져 있고요. 크게 나누면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알카로이드, 터펜놀이드, 페놀릭. 여러분 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고요. 기능을 보죠. 천연 항산화제 기능이 제일 먼저 나오죠. 크게 보시면 천연 항산화제, 뇌동맥 경화의 개선, 혈관계 질병 개선, 기억력 피로 회복, 비만을 직접적 억제, 암을 예방하는 효과, 암세포 자연사 유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 좀 기억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천연 항산화제는 구체적으로 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다. 왜냐하면 식물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그 독성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작은 병균들과 싸우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죠. 식물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독성이죠. 근데 그것이 아주 작은 미생물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들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 뇌동맥 경화의 개선에서는 말초신경의 확장, 또 관혈과 확장 작용으로서 혈류장애 및 뇌동맥 경화를 개선해주는 역할, 혈관계 질병의 개선, 혈관 정화를 통해서 어깨, 등결림, 두통모 등등 좋은 건 다 들어있죠. 이렇게 개선시켜주고요. 혈관계 질병은 대체로 혈관 안에서의 혈관이 막힌다든지 그 다음에 혈관의 흐름을 개선시켜준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 피로회복, 이게 기능성 식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에서 뇌의 대사를 촉진해가지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기억력 개선해주고 피로회복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비만을 직접적으로 억제해줍니다. 체내에 특화되지 않은 세포들이 지방 합성하는 것을 막고 지방세포가 생성되고 커지는 걸 억제하고 나아가 지방을 분해하고 비만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생식에 파이토케미컬 재료만 했을 때 거의 지금 70종 가까이에서 50종이 거의 파이토케미컬을 중심으로 한 재료입니다. 지금 생식 가운데서는 공유가 대부분이거든요. 공유 야채류가 대부분인데 저희 거는 파이토케미컬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암을 예방합니다. 암세포 증식 억제, 발암물질 불활성화, 세포의 변이 방해, 암을 예방하는 효과.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 어떻게 세포 손상을 막고 세포를 복구하는 과정을 겪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 현대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암세포 자연사 유도하는 겁니다. 예방뿐만 아니라 뉴트럴 킬러, 천연 킬러의 작용에서 암세포가 커지는 걸 막고 자연사를 유도하는 치료작용.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든 약물들 보십시오. 약이라는 게 다 어디서 뽑습니까? 다 식물에서 뽑아요. 식물의 파이토케미컬이 그 주 재료죠.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 열댓 개 종에서 뽑은 것을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약으로 파는 거죠. 단지 이걸 농축으로 우리 몸에 제공합니다. 근데 농축에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미생물을 전부 죽인다고 그랬죠. 다른 쪽에는 악화를 시키는 쪽으로 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모든 약이 다 이 식물성 파이토케미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만 종 파이토케미컬을 이렇게 묶어서 A약, B약, C약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몸에 14만 년 가까이 되는 영양소를 처음부터 미량으로 조금씩 먹고 있으면 아예 그 부위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공급되는 거죠. 영양유전치학을 조금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A 음식을 먹으면 그 유전자 기능에 어떤 발현을 막거나 또 열어주거나, 예. 그러니까 한약에서 질병 단위로 대응되는 재료를 묶어가지고 달여서 한약을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미량으로 계속 제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부족이 바닥이 나면, 영양소가 바닥이 나면 부족돼서, 그럼 결국에는 그 분야에 관련된 질병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 우리는 몽땅 몰아서 먹죠. 한약 달여서 몽땅 몰아서 먹고, 또 이제 아프기 전까지는 지내다가 또 필요할 때 또 먹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약을 뭐 평상시에 매일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맛도 그렇고 또 가격도 그렇고 모든 요소에 있어서. 근데 이렇게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는 한약을 매일 먹는다. 예. 미소 생식의 가장 큰 특징, 우리는 한약을 매일 먹는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영양소를 공급해줘서 그 세포의 기능들이 활성하게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이토케미칼 생성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자기보호, 식물이 자기보호를 위해서 방어하는 물질이다. 곤충이나 기타 미생물들과 싸우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이다. 외부 공격 시 식물의 반응은 그러니까 외부 공격이 있을 때 바로 식물의 반응으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식물의 입장에서 외부 환경이 안 좋을수록 이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생성하더라. 그러니까 하우스 식물은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당연히 비닐하우스에서 편안하게 자라는 식물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식물성 화합물이 적을 수밖에 없죠. 백날 먹어봐야 비타민이나 좀 섭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의 형성 과정을 보면 1차 대사산물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5대 영양소들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2차 대사산물이 바로 토양에서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만드는 OMC라는 것을 활용해서 각종 파이토케미컬을 생성하는 겁니다. 1차 대사산물은 기본적으로 원소 단위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사산물은 미생물이 만드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기 생성 과정을 보면, 정리해보면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물질이니까 식물이 이 환경 속에서 겪는 고통의 결과물이다. 식물은 사실 자연의 그 사계절에 따라서 자기의 그 생존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추울 때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더울 때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이럴 때마다 식물은 모든 화합물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죠. 우리 가을에 그 식물이 낙엽을 만들잖아요. 그 낙엽이라는 게 알고 보면 우리 보기에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멋있다, 가을 단풍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식물들에게는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잎사귀들을 스스로 아웃시키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잎사귀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겨울에 얼어서. 그래서 아예 잎사귀의 영양소 공급을 제한해서 낙엽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얘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게 색깔 변화죠.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걸 우리는 이제 좋다고 하지만 식물에게는 사실 살기 위한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이 화합물질을 만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사실 사람도 보면 어떤 면에서 비슷한 게 있죠. 고통을 많이 치르면 어때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많이 살면 강인해지죠.
예, 모든 정신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모든 면이 강인해집니다. 근데 이 신체는 영양소의 공급과 관련되어 있지만 정신 개념은 우리의 삶의 외부 환경과의 그 반응에서 결정된다고 봐야죠. 식물과 마찬가지로 이 강인한 생명력이 어려운 환경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징을 보면 아까 그 기능과 좀 비슷하지만 좀 분류해봤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5대 영양소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비타민과 유사하게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토케미컬은 아무리 먹어도 몸에 뭐 살이 찌거나 이런 게 아니죠. 먹으면 대략 이 포만감을 유발시켜주고 칼로리가 없으니까 살이 빠지게 되겠죠. 생합성 경로가 복잡하고 미량만 있어도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매일 조금씩 다량 조금씩 많이 이 많은 종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절, 장소, 기후, 재배 조건, 식물 종류에 따라서 화합물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식물인데도 만약 국화다. 같은 국화라도 어디서 자라느냐, 어떤 영양소를 먹느냐, 밑에 땅에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환경에 따라서 화합물의 생산량,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당귀를 먹는다 해서 동일한 영양소를 얻는 게 아니죠. 그 당귀가 어디에서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그냥 재배가 돼서 재배가 아니라 산에서 그냥 자란 이 재료들이 가장 뛰어나겠죠. 산에는 원래 이 나무들 잎사귀에 의해서 형성되는 누적된 유기물들의 총체적인 생산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다. 들판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다. 바다의 펄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량이므로 지금 생식 같은 경우 과량 섭취에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한약 같은 경우는 너무 농축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식물에서는 많이 먹어도 금지가 없는데 그걸 농축시킨 것은 문제가 되겠죠. 현재 우리 미소생식은 농축이 아니죠. 분말이지. 그냥 갈아놓은 분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농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과량 섭취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인체 내에서 이것들이 과량이 있다고 해도 배출이 된다거나 해서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인체의 노화와 질병 예방에 아주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5대 영양소나 6대 영양소는 원래 있던 것들이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맞아요. 5대 영양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질병 예방과 노화에는 이 파이토케미컬이 더 중요한 거죠. 왜? 5대 영양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이 파이토케미컬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으로 본다면 뭐 이제 굳이 여기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모든 식물에게는 다 들어있는 요소인데 그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어떤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는 다양한 야채, 다양한 과일, 다양한 약초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좋겠다. 섭취 방향으로 본다면 편식의 5가지 형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편식이란 크게 5가지 편식이 있습니다. 영양소가 지역적으로 편제되죠. 전 세계적으로 기능성 식물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영양식물과 페루에 있는 영양소를 가진 식물이 다른 거죠. 그 각 지역에 있는 식물은 그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인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지역이라도 환경적인 측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취향적 선택, 엄마나 또는 학교 급식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재료를 만드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재료 중에서 어떤 선택적 재료가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의 편식적, 내가 먹을 때 또 섭식하는 과정에서 편식적 습관이 있잖아요. 또 여기도 편식이 되겠죠. 또 우리의 장내 흡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어떤 제한 때문에 우리는 계속 편식을 하게 됩니다.
이 편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겠냐 이거죠. 아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측면의 영양소들을 모아서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분말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편식 1, 2항은 요 1, 2항은 당연히 미소 생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재료 취향이라든지 음식의 편식은 우리가 계획적 식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식단을 알아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7대 영양소 피토케미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그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였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좀 더 균형 있게 먹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요즘에 와서 생식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됐죠. 이런 발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파이토케미컬의 중요성과 이런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가지고 생식을 만들어낸 업체는 정말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생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양의 균형성을 만들어 가자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7대 영양소까지만 했습니다. 다음에 하루 날 잡아서 또 8대 영양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핵심은 파이토케미컬, 영노화의 비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체내 물질을 더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보면서 영노화의 비밀이 7대 8대 속에 7대 8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러면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